버핏이 이끌었던 버크셔 해서웨이가 현금 보유액이 사상 최대다. 네, 가만히 있어도 현금이 막대하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신규 투자를 공격적으로 안 하면 현금이 계속 늘어나서 역대급 현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장하는 회사에 투자하잖아요. 그럼 그 주식을 사면 되잖아요. 단가가 상당히 비쌉니다. 아, 맞아요. 그리고 항상 최고의 수익률을 냈냐라고 네. 하면 아마존에 20년 투자해서 더 벌었어. 엔비디아에 지난 5년 동안 더 많은 수익을 냈어. 하지만 워렌 버핏의 그 방법론은 네. 영원할 것 같아요. 네, 결국은 이거는 에 대한 거고. 최근 버핏이 알파벳에 투자. 네. 그리고 아까 팔란티어도 말씀 주셨죠. 네, 우리가 미국에 군수물자를 납품해 줄 수 있는 소재 부품 장비들을 우리가 잘 납품해 줄 수 있으면 미국이 우리한테 의존적인 슈퍼 을의 입장이 될 수 있다. 이런. 저는 이게 좀 마음에 와닿는데 워렌 버핏이 이끌었던 버크셔 해서웨이가 현금 보유액을 항상 좀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최근에 기사 중에 현금 보유액이 사상 최대다. 네. 지금 버핏이 이끌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네. 이런 내용이 있었어. 그래서 이거를 해석하는 걸 가지고 네. 그렇게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이제 시장의 조정 신호를 뭐 암시하는 걸까? 또는 그러면은 그거가 어디로 이 다음에는 투자처를 찾을까? 이런 예상들이 좀 네. 있었거든요. 이거는 뭐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플롯 계속 가만히 있어도 현금이 막대하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신규 투자를 공격적으로 안 하면 현금이 계속 늘어나서 역대급 현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투자한 회사들이 3년, 5년 전보다 성장하는 회사에 투자하잖아요. 그러니까 잉여 현금 흐름이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진 않아요. 그리고 신규로 인수를 할 때도 여기는 그냥 투자가 아니라 크게 인수를 하잖아요. 그럼 그 인수한 회사도 그게 뭐 고속도로 무슨 휴게소가 됐든 뭐가 됐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계속 창출을 하는 회사는 인수하거든요. 네. 돈 주고. 그럼 그건 또 재무적으로 보면 연결 재무제표로 딸려 들어와서 또 얘가 현금을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매년 투자 활동을 해서 어떤 회사를 인수하면 그 다음 해에 얘의 현금 흐름, 얘의 현금 흐름, 얘의 현금 흐름 다 합쳐져서 현금이 더 많아지는 회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버크셔 해더웨이가 역대급 현금을 갖고 있다라는 거는 사실은 버크셔 해더웨이를 10년, 20년 바라보는 입장에서 보면은 특별한 뉴스는 아니고 거기에 어떤 의지나 어떤 거기에서 시그널을 찾으려는 거는 조금 잘못된 거다. 네, 그건 네. 그냥 원래 그랬다. 가만히만 있어도 돈이 계속 들어오니까요. 네. 그럼 또 이 질문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워렌 버핏을 동경하고 내가 네. 워렌 버핏보다 더 나을 수 없으니 그리고 네. 말씀하신 대로 버크셔 해서웨이가 그런 구조를 네. 현금이 계속 들어오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그 주식을 사면 되잖아요.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 사고 네. 그걸로 주주돼서 주주총회도 가고. 네. 어떻게 뭐 생각하세요? 한 주당 단가가 상당히 비쌉니다. 아, 맞아요. 네, 그래서 장벽이 좀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버크셔 해더웨이가 그럼 과연 항상 최고의 수익률을 냈냐라고 하면 또 다르게 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나는 아마존에 20년 투자해서 더 벌었어. 나는 엔비디아에 지난 5년 동안 더 많은 수익을 냈어. 근데 관점은 내가 버핏한테 배웠어.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워렌 버핏을 신봉을 해서 버크셔 주식으로 다 갖고 있냐? 저 절대 아니에요. 저는 방법론을 배운 거죠. 그러니까 what보다는 네. how보다는 why거든요. 그래서 버크셔라는 존재는 우리한테 많은 걸 가르쳐줘요. 워렌 버핏의 수십 년 동안 투자한 많은 걸 가르쳐줘요. 근데 지금부터 10년, 20년 후에 버크셔의 투자 수익률이 누구보다 더 뛰어날 것이다라고 장담하기는 어려워요. 은퇴도 하셨고 2세대의 어떻게 보면 세대 교체가 순탄하게 잘 될지 그리고 세대 교체한 분들은 기술주도 열심히 투자하는 분들일 수도 있고 하면은 과거의 버크셔와 다른 형태의 어떻게 보면 수익과 위험 부담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동안 버크셔의 수익률이 좋았다고 미래가 장담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워렌 버핏의 그 방법론은 영원할 것 같아요. 결국은 이거는 인격에 대한 거고 인간들이 탐욕과 단기적 시각에 매몰돼 있다고 하면 항상 추가적인 수익의 기회는 장기적인 시각과 관점과 원칙이 있는 사람한테 초과 수익이 오게 돼 있거든요. 관점과 원칙. 네. 아니 뭐 60년 동안 연평균 수익률 20% 이게 네. 굉장히 어려운 거라고 하던데
그거를 기록했다고 해서 네.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네네네. 좀 쉽게 가볼까 했더니 그거는 꼭 좋은 방향은 아닌 거고 내가 항상 네. 공부를 해야 된다. 네. 자,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는 네. 차원에서 이 책을 읽어보겠다. 두꺼운데 그래도 네. 결심을 했어요. 네. 10년 초니까. 자, 그러면은 이 책에서 또 굉장히 주의 있게 보셨던 내용들 위주로 한번 네. 좀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 책은 사실은 워렌 버핏의 스노우볼을 다 읽으시려면 1800페이지를 읽어야 됩니다. 상당히 얇은 책이거든요. 그리고 주주서하는 한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왜냐면 수십 년 동안 거의 뭐 페이퍼를 썼으니까 그게 수십 개를 쌓아놓다 보면 다 읽어야 되잖아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냥 입문서. 네. 예, 그래서 그리고 워렌 버핏과 찰리 먼거가 직접 쓴 글들은 읽어보시면 어려워요. 아, 그래요? 예, 찰리 먼거는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웃음이 안 나와. 안 이해가 나와요. 안 갑니다. 아, 미국식도 이 개그 예, 어렵잖아요. 그리고 되게 뭔가. 많은 재무적인 이해도도 있어야 되고 뭐 파생 상품 막 여러 가지 이제 상식이 많이 필요로 해요. 왜냐하면 거기 주주 그 총회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웃겨야 되는데 엄청난 전문가들이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학적인 이야기 많이 해요. 어렵습니다. 상당히 쉽게 써져 있고 제가 볼 땐 중학생들도 읽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워렌 버핏을 이해하려면 정말 한 10권, 20권 이상의 책을 봐야 되는데 그것들을 한 번에 다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3년, 5년의 시간을 갖고 이것도 꾸준히 하나씩 읽어 나간다. 그리고 워렌 버핏의 단짝이었던 찰리 먼거에 대한 글과 책들도 많이 읽으시고 예, 이러다 보면은 이제 그 안에 재무 이론, 뭐 행동 경제학 네.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어요. 예, 그래서 딴 이론들을 추가로 공부 안 해도 될 정도로 거의 완벽한 찰리 수업. 먼거, 워렌 버핏만 공부해도 완벽한 투자에 대한 이론을 다 탑재하게 됩니다. 예. 제가 그 질문이 있었거든요. 준비했던 질문 중에 아니 네. 워렌 버핏이 알고 싶으면 자서전을 읽는 게 제일 네, 좋잖아요. 네, 직접 얘기를 듣는 거나 네, 마찬가지니까. 네,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런 책들을 네. 이제 읽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게 뭘까? 이런 질문을 어려워요. 준비했었는데. 자서전이. 어려워서? 왜냐하면 그 시계열로 이렇게 쭉 보다 보면 네. 맥락을 모를 수 있거든요. 그냥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그 사건 위주로 나오니까 네. 여기에 어떤 맥락 속에서 워렌 버핏이 그런 결정을 했는지 예를 들면 버크셔 해더웨이에 올인을 하게 된 계기는 뭘까 보면은 이 책에는 맥락을 설명을 해줍니다. 이제 벤자민 그레이엄에서 찰리 먼거로 자신의 투자 원칙을 이제 위대한 기업을 찾아 나서는 여정을 떠나는 선언을 한 거거든요. 버크셔로 가는 게.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자서전에선 좀 더 담백하게 부연 설명 없이 그 설명이 되기도 하거든요. 예. 그리고 좀 더 내용이 많죠. 예. 그래서 사실 버크셔 해더웨이를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는데 자서전에 가서 보면 그 전에 대학원 졸업하고 버핏 어소시에이트에 대한 얘기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예. 근데 그것도 재밌긴 해요. 예. 그런데 그때는 펀드 매니저로서 이제 워렌 버핏이 펀드를 운용을 했었고요. 예. 버크셔 해더웨이를 그 회장으로서 취임한 이후는 그 이후의 역사도 우리가 다 알지 못하죠. 예. 최근에 한 10년, 20년을 바라보는데, 근데 훨씬 더 어떻게 보면은 좀 체계적으로 워렌 버핏의 역사를 좀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좀 정리가 잘 돼 있다고 보면 돼요. 그건 어때요? 주주서한도 유명하고 또 워렌 버핏의 아까 말씀하신 뭐 자서전 이런 것도 있지만 또 항상 저희가 버핏하면 떠올리는 게 그 점심 경매 네. 있잖아요. 이게 보니까 가장 비쌌을 때는 거의 250억 원 가까이 네. 낙찰이 됐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의미였어요? 그 기부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기부하려고. 결국 받아서 기부를 했으니까. 네. 예. 그런데 사실 이제 그 이벤트를 통해서 자신의 투자 후계자도 찾습니다. 그 한참 됐는데 거기에 경매에 참여했던 분이 지금 버핏의 어떻게 보면은 후계자 군 중에 한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인연을 또 만나기도 하는 거죠. 와. 예. 근데 좀 최근에는 어떤 토큰으로 돈 버신 분이 이렇게 자기 홍보를 위해서 그 했었죠. 낙찰도 받기도 맞아요. 하고 네. 해서 조금 그거는 약간 원래의 취지가 약간 퇴색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기부를 위한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워렌 버핏은 워낙 뭐 자신의 자산을 정말 상당 부분 많이 이제 그 기부하고 사회에 환원하는 것들로 유명하니까
예, 그래서 사실 워렌 버핏의 진짜 찐으로 재미있는 이 사람의 다이내믹한 모습은 이렇게 기부하고 했던 노년의 모습보다는 30대, 40대, 50대 격동의 시기, 아직 세계적인 그 자산가가 아닐 때, 그때 좌충우돌하는 모습들을 보시는 게 훨씬 재밌는 것 같아요. 그거를 네. 보기에는 이 책이 굉장히 네, 좋은 네, 가이드가 될 거다. 네, 거기서 성공한 것보다 실패담 위주로 보시면 재밌습니다. 아, 실패담. 네. 네. 아, 실패담이 있다 그러니까 더 뭔가 네. 인간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네. 항상 버핏은 성공으로 얘기가 되니까요. 네. 이런 질문이 갑자기 떠오르는데요. 의장님은 네. 스스로를 투자자라고 생각하세요? 창업가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창업가를 지향하는 투자자로 음, 보고요. 저희는 그걸 영어로는 entrepreneurs behind entrepreneurs 이래가지고 창업가 뒤에 창업가. 예, 그래서 창업가적인 마인드를 가진 투자자인데 창업가만큼 용감하진 않아요. 아 그래요? 예, 창업가만큼 용감했으면 한 회사에만 올인을 했겠죠. 근데 그렇진 못하잖아요. 워렌 버핏도 사실 그런 측면에서는 사업가이긴 하지만 한 사업에 모든 것을 거는 건 아니었던 거예요. 좀 분산을 해서 요게 좀 안 되더라도 이게 잘 되고. 그래서 코로나 기간에 델타 항공 투자해서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애플 투자해서 또 대박 나서 그 뭐 에너지 투자, 항공중 투자 잘못한 것들이 다 덮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분산을 하다 보면 이제 자신에게 이 손실을 다 덮어줄 수 있는 뭐 하나가 등장하고, 그럼 얘는 왜 잘 됐을까 해서 이걸 분석을 해보고 내가 실수한 건 뭐지 분석을 해보고 실수는 줄이고 성공은 좀 증폭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계속 연구하는 게 투자가고, 그렇게 하기에 제일 좋은 방법론이 창업가스러운 마인드를 가진 투자가 요거인 것 같아서. 되게 좋은 말씀이신 네. 것 같아요. 우리가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직장인으로서 네. 그 투자를 하는 대상을 정함에 있어서는 창업가의 마인드가 꼭 필요하다는 네.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초지능, 인공지능 시대에도 인공지능이 참 이걸 이해하기가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는, 뭐 단타의 뭐 퀀트 투자는 AI가 잘할 수 있겠어요. 뭐 초단위로 투자하는 거는. 근데 장기의 가치 투자는 사람이 잘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사람의 본질을 이해하는 공부거든요. 그래서 이 창업가가 5년 후, 10년 후에 말한 바를 지키고 더 뛰어난 성과를 생각한 것보다 멋지게 만들어낼 거야라는 의사결정을 남들보다 3년, 5년 앞서서 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기르는 게 결국 본질인데, 그거는 AI가 따라하기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네. 그걸 하고 싶다면 나는 네. 버핏이 했듯 창업가의 전기들 네. 스토리를 계속 그쵸. 읽으면 되나요? 계속 봐야죠. 그래서 읽을 게 많아요. 그래서 워렌 버핏도 연세가 이렇게 많은데 아침 저녁으로 해서 6시간, 8시간을 그냥 마냥 읽는다고 하거든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네. 투자자들이 많이 그래서 읽는다고. 누구도 안 만나고, 그래서 자기 명함에 이제 뭐 Don't call me, I call you 이런 데잖아요. 나한테 연락하지 마라. 내가 책 막 보다가 좋아 생각되면 연락하면 투자하는 거고. 뭐. 그러니까 상당히 담백한 거죠. 예, 그만큼 읽고 내가 지식을 계속 우격다짐으로 밀어넣고 이 안에서 지식의 융합 발전을 통해서 내가 더 어떻게 보면은 종합적으로 창업가를 이해할 수 있는 그 안목을 기르는 게 워렌 버핏스럽게 성장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는 꼭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버핏과 AI 시대에 최근 버핏이 투자를 해서 또 네. 저희 머니홀라에서 이번에 연블리 비밀노트에서 나오기도 했었는데 이제 알파벳에 투자한 네. 거, 그리고 알파벳이 앞으로도 여력이 좀 상승 여력이 많이 있다. 네. 워렌 버핏은 왜 알파벳에 투자를 했고, 그리고 또 의장님 생각에도 옳은 투자였다고 보시는지. 좀 잠깐 수정을 하면 버크셔가 투자한 거죠. 아, 그쵸. 그렇죠. 네. 아, 근데 버크셔는 지금 투자 의사결정은 워렌 버핏은 현역에서 은퇴를 했으니까 최근에 한 6개월 이상의 투자 의사결정에는 후계자들이 하고 있는 거고, 후계자들은 뭐 60년대생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워렌 버핏보다 훨씬 젊고, 그렇죠. 그리고 테크를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럼 버핏은 그 투자 결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어요? 이 전개도 나오는데, 그런 후계자들을 한 10몇 년 전부터 양성을 해서 처음에는 한 10억 달러, 한 1조 몇천억 정도를 너가 재량껏 운용을 해봐라. 나한테 네. 결제 안 받고 받지 말고. 운용을 해. 아.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자. 그 결과가 좋은 뭐 토드 콤즈나 이런 분들한테는 10조 이상을 맡기는 거예요. 네.
그게 늘어났겠죠. 지금은 좀 이렇게 나눠 가져서 투자를 하고 있겠죠. 제가 안에는 안 들여다봤으니까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투자를 이제 후계도에서 지금 후계자들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기술주에 어떻게 할지 뭐 내년 후년에는 뭐 암호화폐 관련된 거에 투자할지 모르지만 이걸 워렌 버핏이 의사결정했다라고 보는 건 조금 약간 오류 아닌가. 예, 이거는 워렌 버핏의 문화를 탑재한 후계자들이 각자의 색채를 드러내는 투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알파벳에 대한 투자는 워렌 버핏의 생각이라기보다는 버크셔의 결정이고 후계자들의 후계자들의 조직적인 투자고 이 시스템은 뭐 과거부터 만들어 놨었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연례 행사 때마다 뭐 나보다 뛰어나다, 뭐 너무 훌륭하다 극찬을 아끼지 않았거든요. 그게 다 후계자들을 이제 권한이임을 많이 해줘야 된다는 그런 부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 말고 또 다른 아까의 질문, 그 알파벳의 어떤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아까 팔란티어도 말씀 주셨는데 팔란티어는 지금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게 중론인데 또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회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복잡한 세상을 좀 심플하게 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해요. 초지능 시대는 이미 오고 있어요. 이미 오고 있어요. 그러면 초지능 시대에 미국이 패권을 장악할 거냐 판단을 하는 거죠. 전 미국의 패권이 더 강화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 이유는 미국의 빅테크들 뭐 한 10개, 20개 정도 되는 이런 이 시대의 리더들, 팔란티어도 포함해서 뭐 구글, 뭐 테슬라 많은 분들이 이래요. 누가 잘 될까를 생각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초지능 시대에 미국의 패권을 강화시키는 초지능 USA 코퍼레이션. 미국 초지능 주식회사가 하나 있다고 생각하고 오른팔 왼팔을 뭐 구글, 테슬라, 뭐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게 각자 역할 분담을 한다고 생각하면 좀 더 세상이 심플하게 보일 것 같습니다. 기업을 바라보는 관점이신데요? 네. 근데 이 기업들이 결국은 다 미국 회사잖아요. 엔트로픽이 잘 될까, 제미나이가 잘 될까? 춘추전국 시대 때 중국에서 서로 경쟁하면서 중국이 가장 문화적으로 융성을 했었죠. 똑같이 지금 어떻게 보면 거대 언어 모델, 춘추 모델, 춘추 전국 시대를 통해서 가장 치열한 경쟁이 미국에서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가장 거대한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미국의 이 혁신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누가 이길까를 보지 마시고 1등, 2등, 3등이 헷갈려요? 그러면 비중대로 담으세요. 그게 사람마다 의견은 다를 수 있으면 분산 투자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야, 마이크로소프트가 잘 될까, 구글이 잘 될까? 둘 다 담으시면 돼요. 그러면 리스크가 해칭이 되죠. 근데 저는 이런 이제 접근 방법을 수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그냥 다 담으면 괜찮았어요. 다 담으면? 삼성이 잘 될까, 하이닉스가 잘 될까 ETF 고민이 담네. 되잖아요. 근데 ETF를 담으면 또 뭐 기타 등등도 다 들어오니까 그래서 나는 빅테크가 좋은 것 같아라고 하면은 그 중에서 막 끝에 와서 마지막에 고민돼. 삼성이 하이닉스야. 둘 다 담으면 돼요. 근데 재작년 보면은 둘 다 좋았어요. 근데 반도체 산업이 좋았던 거죠. 왜? 그러면 초지능이 오니까 데이터 센터 투자가 막 조 달러 단위로 1조, 2조 달러 막 늘어나니까 수주 물량이 막 쏟아져가지고 좋은 거죠. 그래서 저는 작년 3, 4월 달에도 이런 초지능 시대에 와서 데이터 센터는 이제는 이 시대의 철도가 돼서 없을 수 없는 존재가 되고 그래서 선제적 투자를 3년, 5년치를 땡겨가지고 하는 거는 미국 초지능 주식회사의 패권 강화를 위한 각자의 노력의 합이지 이게 누가 이기고 지구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들이 다 성장해서 결국은 유럽이 도태되고 초지능에 도태된 국가들에서 문제가 크게 발생하지 앞장서 나가는 1등 미국, 2등 중국 여기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 거죠. 우리나라도 여기에 잘 이제 어떻게 보면 훈풍을 받아서 초지능 시대에 우리가 미국의 군수물자를 납품해 줄 수 있는 미국의 초지능 패권 강화를 위한 어떤 소재 부품 장비들을 우리가 잘 납품해 줄 수 있으면 미국이 우리한테 의존적으로 우리가 슈퍼 의뢰 입장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인 거고요. 알겠습니다. 후계를 얘기하시니까 버핏의 후계는 네. 일적으로는 이제 정해진 것 같고, 근데 막상 자기의 그 친족들에게는 어떤 그
사실 자녀들한테 되게 야박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 하워드 버핏 아빠는 이제 버핏을 조기 교육을 그렇게 자본가 조기 교육을 시켜줬는데 워렌 버핏은 그냥 아이들 성장하는 시기에 열심히 그냥 읽은 거예요. 예, 그래서 아이들하고 그렇게 교류도 많지 않았고 되게 가정적이긴 했지만 항상 뭘 읽고 있으니까 아이들 교육은 어차피 잘하는 친구는 잘하게 돼 있다. 약간 이런 결정론적인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자녀분들이 이렇게 막 엄청나게 뭐 학업적으로나 어떤 사업적으로 투자적으로 성공하진 않으셨어요. 그래서 벌써 이제 되게 이제 자녀들도 연로하셨죠. 그래서 이제 재단에서 이제 기부 활동이라는 거에 좀 참여하는데, 그리고 뭐 첫째 아들은 하워드 그레이엄 버핏이거든요. 근데 그분은 농사를 져요. 근데 아빠 워렌 버핏이면은 그냥 당연히 어마어마한 농장을 막 그냥 주고 뭐 알아서 해봐 이렇게 할 것 같잖아요. 첫째 아들 상대로도 정말 야박해요. 빌려줘요. 그리고 빌려주고 그 수익을 나누자. 너무 좀 그렇잖아요. 네, 너무 정말. 그래서 원칙을 너무 철저하게 지켜요. 그래서 좀 가족으로서는 되게 숨막힐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오늘 또 이렇게 나와주시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많은 얘기를 나눴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꼭 다시 짚고 가야 된다. 이런 거 일단 설명해 주실까요? 버핏의 기업 선택 기준이 있습니다. 요거는 좀 암기했으면 좋겠어요. 5가지. 외우자고요? 암기 과목 밑줄 짝. 자, 그 사업을 이해하고 있느냐. 다른 말로 하면 능력 범위 안에서 투자하는 겁니다. 모르면은 하지 마. 많은 분들이 이 능력 범위를 안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 전형적으로 팔랑귀. 그래서 카더라. 야, 내가 저기 소문 들었는데 저기서 김 부장이 얘기해 줬는데 저거 들어가면 무조건 2배래. 근데 산업하고 기업을 공부를 안 해요. 그 내가 공부하던 산업과 기업하고 상관없이 갑자기 신약 개발, 오늘은 갑자기 K푸드, 내일은 갑자기 K뷰티, 내일 모레는 또 이제 갑자기 막 반도체 맨날 바뀌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반도체를 하겠어? 나는 방산을 하겠어? 정해졌으면 3년, 5년 일단 그 섹터를 파야 돼요. 그게 이제 능력 범위입니다. 안정적인 산업이냐? 이거는 요즘 다를 수 있어요. 안정이라는 게. 어떤 분은 엔비디아를 안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어떤 분은 엔비디아를 불안정하다고 보실 수 있어요. 어떤 분은 팔란티어를 안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분은 팔란티어 불안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기의 관점이에요. 중요한 건 관점을 갖고 있으면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 해자라는 게 남들이 침입하지 못하게 이제 웅덩이 파놓는 거잖아요. 중세 시대 때 성벽에 이 성벽을 못 들어오게 여기 그 구덩이를 파놓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깊고 넓을수록 좋은 거고 그러면 기술적 해자가 있을 수 있고 사업 모델 해자가 있을 수 있고 창업가 그 사람이 해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갖춰진 경쟁 우위가 장기적으로 계속 갈 거냐. 그럼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이럴 수 있겠죠. 젠슨 왕이 살아있는 한 계속 갈 거야.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애플에 대해서는 야, 애플이란 브랜드는 계속 갈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코카콜라 저거 중독돼 있어서 이건 뛸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장기적인 경쟁 우위입니다. 그리고 4번째는 믿을 수 있느냐. 이제 신용이에요. 한 번 신뢰를 저버린 창업가는 그냥 잊어버립니다. 워렌 버핏이 실수를 하긴 하지만 한 번 신뢰를 깨먹은 사람한테 다시 기대하진 않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한 번, 2번 속고 이번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아요. 특히 작은 회사 투자하시는 거 좋아하는 분들은 과거에는 이 창업자가 좀 사고는 쳤지만 그래도 이제 요즘에 좀 괜찮아진 것 같더라고 이러는데 그게 사실 확률적으로 되게 안 맞을 확률이 맞아요. 사람이 잘 안 고쳐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믿을 수 없는 경영진하고는 하루도 함께 안 한다. 이게 이제 워렌 버핏의 그것이고요. 그리고 과도하게 비싼 가격에 안 한다. 이건 엄청 쌀 때 투자해라는 아닙니다. 뭐 구글, 애플 이런 회사는 절대로 너무 싸지진 않아요. 그런데 그런 회사를 너무 비싸게는 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막 구글이 핫해요. 그러면은 버크셔라면 본인이 산 다음에 주식이 오른 다음에 더 사진 않겠죠. 그리고 막 남들이 이거 꼭 사야 돼 할 때는 안 사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금 구글은 최근에 몇 개월 동안 엄청 핫했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못지 않아.
챗GPT의 대주주예요. 오픈 AI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약간의 가치와 가격을 바라봤을 때 대중들과 역발상으로 가야지 초과적인 수익을 누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를 요 다섯 가지 외우자. 원칙을 암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신다는 거는 정말 뭐 진짜 투자 원칙을 막 너무 거하게 보지 않더라도 일단 투자할 때 이 기준에 있어서는 항상 비춰보자. 네, 이건 사실 중학생들도 다 암기하고 나면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어른들이 더 못해요. 왜냐하면 욕심의 크기가 너무 커요. 어설프게 아는 것도 많고. 그래서 주워 드는 것도 많고. 그래서 저는 대학생들이 오히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배운 대로 실행하는 것에 아직은 좀 아직은 이제 가르친 대로 하고 야, 학점 받으려면 이거 잘 해야 돼. 이게 루틴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막 40대, 50대 넘어가다 보면 나만의 이게 생겨요. 그러다 보면 대형 사고를 내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시드도 커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숨길 수 없을 만큼 이제 거대한 실수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복구가 어렵고. 네, 그래서 방법은 자녀분이 대학생이에요. 500만 원 먼저 줘요. 네가 해봐? 야, 내 이제 은퇴자면 너가 좀 굴려봐. 그거는 그 친구가 까먹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자녀분이 엄청난 학습을 하는 거예요. 야, 이게 내 돈도 아니고 아빠 돈인데 이거 진짜 너무 쓰라리다. 같이 소주 마시면서 야, 아빠가 어떻게 번 돈인데 1,000만 원 더 가져가 봐. 그때는 더 다른 방식으로 하겠죠. 좀 더 안정을 추구할 수 있고. 그렇게 교육하고 계세요? 그런 저는 방식? 아들이 이제 중학교 올라가는데요. 아들하고 상의해서 4년 전에 샀던 주식들을 아직까지 계속 안 팔고 있고 작년, 재작년에 팔까 말까 물어봤었어요. 예. 근데 계속 그 게임을 좋아하거든요. 예. 근데 게임 그래픽 카드에 이제 엔비디아 칩이 쓰이잖아요. 계속 이제 혁신이 되니까 그래서 안 팔았어요. 그래서 엔비디아를 5년째 갖고 대단하시네요.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드님 덕분에. 그렇죠. 그래서 제 계좌에는 없거든요. 이미 팔아서. 근데 아들 계좌에는 있어요. 아, 와. 네, 그래서 제가 쓰라리게 추천드리는 겁니다. 저의 실패의 경험. 네. 저도 사실은 투자 회사를 운영하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자녀 계좌에 있는 거는 좀 더 장기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제 계좌에 있는 거는 마음이. 무의식에 벌써 팔았어요. 3배, 4배 올라오면 신나네 하고 팔아버려요. 근데 아들 계좌에 있는 건 아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좀 더 절차가 복잡하고 또 아들은 이제 시장보다는 좀 더 원칙과 그리고 그냥 이게 좋으니까 갖고 있자. 뭐 구글 이런 거 여전히 구글 많이 쓰고 구글이 AI로도 지금 많이 이렇게 돼서 자기 숙제할 때도 그 제미나이 많이 쓰고 좋지 않겠냐. 이런 되게 심플한 논리인데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은 오히려 아이들이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워렌 버핏을 얘기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진짜 코카콜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굉장히 성공적인 투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 버핏도 그걸 먹었기 때문에 마시죠. 투자를 하는 거고. 근데 이거 말고 더 성공적인 투자가 있다면서요? 네. 케이스. 바로 이제 시즈캔디입니다. 시즈캔디. 사실 시즈캔디가 없었으면 코카콜라는 없었다. 그리고 시즈캔디가 또 찰리 멍거와 함께 하면서 또 그 초창기에 찰리 멍거와의 우정이 단단해진 계기가 됐거든요. 이게 찰리 멍거 없었으면 시즈캔디 못 발견했습니다. 공통점은 달달함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보면 이제 캔디 먹고 이제 콜라 마시고 하는데 90세 넘게 정정하게.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저렇게 저런 불량식품을 먹는데 건강할까라고 보면은 행복한 투자를 해서 그런 것 같다. 그래서 투자자는 가장 최고의 건강 기능 식품은 뭐냐라고 하면 배수가 많이 나오는 수익을 내주는 투자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즈캔디를 엄청 워렌 버핏이 즐겨 먹었겠지만 이빨이 건강하신 이유는 그걸로 투자의 80배를 수익을 냈습니다. 그런데 72년도에 투자하고 투자의 원금은 뭐 한 2,500만 불밖에 안 됐는데 누적으로 그 회사로부터 벌어들인 수익금이 20억 불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워렌 버핏이 이 이후에도 수많은 미국의 브랜드를 인수하거든요. 근데 그 원형이 되는 미국의 장기 성장 브랜드에 투자한다
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워렌 버핏이 뭐 수십 개를 투자했잖아요. 뭐 50개, 60개 다양하게. 근데 카테고리가 몇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러면은 브랜드, 그리고 에너지 인프라, 그리고 금융 이렇게 세 바퀴가 돌아가요. 근데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뭐냐면 미국의 장기 성장입니다. 미국은 잘 된다. 그래서 여기에 숨겨져 있는 논리는 뭐냐면 미국의 패권은 계속 강화되고 있다에 투자를 수십 년 동안 한 겁니다. 근데 지난 과거를 보시면 맨날 신문 헤드라인에 미국 부채가 많아서 걱정이고 미국의 뭐 교육 행정이 지금 문제가 있고 정부가 셧다운 됐고 미국 걱정을 하잖아요. 맞아요. 연예인 걱정, 미국 걱정은 안 하는 게 좋다. 워렌 버핏은 계속 강조하거든요. 미국에 투자하는 게 나의 최고의 투자 전략이었다. 그리고 미국인들이 사랑하는 브랜드, 그리고 이 브랜드가 작게 시작하지만 전국으로 퍼지면 돈을 번다. 이게 시즈캔디였고, 코카콜라가 제품이 다각화되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 더 돈을 벌 거다. 결국 확장이잖아요. 투자할 땐 요만했다가 확장되면서 커진다.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워렌 버핏의 투자가 복잡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투자의 논리가 복잡하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분 안에 누구한테 설득할 수 있는 아주 심플한 명제여야 됩니다. 투자의 논리가 복잡하면 그거는 잘못된 거다. 거다. 4차 함수를 내가 그리고 있다. 그래프가 막 꺾이고 뭐 가설이 4번 들어가야 돼요. 일단 이해를 못하는 거네요. 안 돼요. 심플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심플한 투자. 네. 알겠습니다. 뭐 사실 오늘 1시간여 얘기를 해서 어떻게 워렌 버핏을 다 알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또 그런 만큼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거를 의장님께서 짚어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올해를 시작할 때 이런 거를 짚어보는 거는 앞으로 성공 가도를 달리는데 매우 탄탄한 기초가 될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하면서 앞으로도 의장님을 좀 종종 뵙고 너무 좋죠. 창업가의 정신과 또 투자의 어떤 투자가로서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올해 말의 해에 여러분들이 이제 말처럼 에너제틱한데 행복한 투자를 본격적으로 하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고, 행복한 투자를 해야지 오랫동안 건강하고 워렌 버핏처럼 장수할 수 있거든요. 워렌 버핏이 60세 이후에 95% 이상의 자산을 쌓았어요. 그게 정말 놀랍더라고요. 60세 이후에. 그래서 저는 지금 40대 후반인데 60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네요.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나는 이제 좀 있으면 은퇴야. 언제 또 하겠어? 아니에요. 이제 시작하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 포기 안 하고 계속 누적적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투자를 하시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봐도 돼요? 워렌 버핏은 이룬 부를 두고 위대한 부라는 말을 쓰는데 어떻게 하면 그게 위대한 부로 읽힐 수 있는 거죠? 그 주변 사람들을 적을 안 만들고 그리고 나의 지식을 아낌없이 나눠주고 그런 과정에서 자산과 부가 늘어났는데 그걸 또 사회에 환원하고 이런 선순환에 다 돌아가니까 미워할 포인트가 없잖아요. 그죠? 요즘은 잘 버는 것뿐만이 아니라 잘 쓰는 것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존경을 많이 받으니까 행복해지고 행복하니까 장수한 것 같아요. 올해 의장님의 투자 원칙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투자 원칙은 과거의 투자 원칙을 지켜나가자. 그리고 올해 내년 후년에 어떤 금리 인하로 상승장이 왔을 때 나의 실력이라고 착각하지 말자. 그리고 실수한 것들은 계속 복귀해서 나의 굳은 살로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내가 되자. 이런 겁니다. 뭔가 워렌 버핏의 투자 원칙과 돈을 잃지 마라, 돈을 잃지 마라라는 원칙을 잊지 마라. 통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의장님 또 다음에 뵐 기회를 기대하면서 오늘 새해를 맞이해서 준비해본 이 워렌 버핏 전설의 투자자라는 이 책을 계기로 한 만남은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의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